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뮌헨 안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투기, 에이테킴스 이런 무기부터 시작해서 전차 공여도 이거 미국도 빨리 줘야 된다. 내년이냐, 올해 지금 당장 줘야 된다. 이런 여론이 급격하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차를 진짜 빨리 주나? 준다면 어떤 거냐?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란이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 만든다고 이란 공군 준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무기냐? 스텔스 무인기입니다. 무인 전투기. 근데 스텔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무인 전투기인데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우려스럽기 그지없는데 저는 왠지 코미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인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튀르키예가 F-35 이 JSF 프로그램에 레벨 2로 참여했었죠. 14억 달러를 냈는데 그거 지금 미국이 홀딩하고 안 줍니다. 그래서 그거 반환하라 라는 소송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서부터 프랑스의 국방참모총장,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쯤이 러시아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이거 명중률 문제 심각하다. 이거 완전 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튀르키예가 JSF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납부했던 분담금 14억 달러, 한화 1조 8천억 원을 반환하라고 미국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적법한 제재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것이라며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말레이시아의 파팅기 알리 암초 일대를 중국이 스토킹하고 있다며 무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중국이 말레이시아의 이러한 강경 대응 입장 발표에 세계 최대의 경비함인 5901함을 파팅기 암초에 배치했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 해군과 대치가 예상되는데 과연 말레이시아가 어떤 대응에 취할지 주목됩니다. 프랑스가 8년 전에 전량 퇴역시킨 AMX-10P 보병 전투장갑차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8명의 보병을 태울 수 있는 14톤급 경량 차체에 20mm 기관포와 밀란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한 모델인데 노후 정도가 심해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를 수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11대의 미그-29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유럽의 친러 국가 세르비아가 미그-29 신규 제조 기체 6대를 추가 구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프랑스로부터 라팔 스탠다드 F3R 모델 구매를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친중, 친러 성향이 매우 또렷한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는데 과연 프랑스가 라팔을 팔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공중발사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이 러시아의 카탈로그와 같은 성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터 단위 정밀도를 가졌다는 러시아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발사된 거의 모든 킨잘 미사일이 형편없는 명중률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티에리 브루크하르트 프랑스군 국방참모총장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네, 여기 F-35 여기 뒤에 꼬리 달게 보면 터키, 튀르키예 국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JSF 프로그램에 레벨 2로 참여했죠. 영국이 레벨 1이었고 그래서 14억 달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동체 이런 여러 가지 부품을 생산하는 자격도 받았고요. 자, 그래서 튀르키예가 쓸 전투기 4대를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튀르키예가 S-400을 도입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스톱되었고 튀르키예에게는 캐사 제재에 의해서 이거 줄 수 없다라고 되었었죠. 그래서 미 공군이 이걸 대신 인수하는 듯 했으나 미 공군이 관리만 하고 인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예 국기달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는 미 공군이 이거 관리하고 있는 관리 비용도 내놔라. 지금 니들 때문에 지금 이글루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내놔라. 이렇게 또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이건 좀 너무 심한 억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튀르키예가 14억 달러 반환하라 라고 소송할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당연히 소송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캐사 제재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걸 지금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니들한테 반환해 줄
이 법 없다. 그래서 뭐 법으로 싸우자. 이렇게 지금 나서고 있어요. 튀르키예가 괜히 그 S-400 사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희한한 일들을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미국에게 그 S-400 1조 원 받고 파는 게 그러고는 관계 정상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는 054급 호위함을 경비함으로 만든 그 4,000톤급 경비함을 가지고 분쟁 수역에 들이밀었었는데 말레이시아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4,000톤짜리 빼고 10,000톤급 초대형 경비함을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야, 이걸 지금 말레이시아 해군이 상대하려고 하면은 해군이 상대하면 물론 이기겠죠. 해군이 무장이 훨씬 세니까 아무리 덩치가 커도. 그런데 해군이 군대가 이 경찰 이 민간인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했다. 이러면 이제 전쟁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군도 군대가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말레이시아도 민간인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경비함들은 작죠. 야, 이거 어떡하나. 지금 굉장히 중국과 분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말레이시아 쪽으로 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편이 좀 가는데 좀 잘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보병 전투 장갑차. 뭐 전투 장갑차라 하기에도 좀 민망한 그냥 그 M123 우리 K200 같은 그 정도 수준보다 조금 더 떨어지는 거기다가 20mm 기관포가 다 붙인 이제 요 수준인데 이거 다 퇴역했어요. 근데 퇴역한 이걸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는 것을 검토한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M123 정도 되는 건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괜히 받아가지고 뭐 후속 군수지원 꼬이고 또 프랑스 생색 내고 이런 거 할 바에야 그냥 M113 그리고 맥스 프로 이런 거나 그냥 더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받을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프랑스는 주겠다고 합니다. 자, 세르비아 이 유고에서 분리된 나라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나토 가입하고 하던 그 상황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친러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 1년 전쯤 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개전된 직후에 중국으로부터 HQ-22 지대공 미사일 중국 수송기들이 쫙 와가지고 실어주는 바람에 그때 이제 화제가 됐었던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르비아가 미그-29 그리고 JF-17 이 둘 중에서 뭐 할까 하다가 미그-29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 미그-29를 도입하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캐사 제재 맞게 되죠. 터키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친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거는 살 수 없으니까 프랑스의 라팔 사겠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가 아무리 유럽의 짱깨라고 하는 이 그런 나라지만 이 세르비아에게 라팔을 팔까? 그리고 미그-29보다는 라팔은 몇 배로 비싼 전투기인데 세르비아가 이걸 도입할 능력은 될까? 그렇다고 프랑스가 라팔을 싸게 팔까? 또 팔기나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 유럽에서 친러하고 있는 희한한 국가 세르비아 지금 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이 지역에서 또 계속 또 뭔가 위기를 조장하고 있죠. 여튼 이런 나라입니다. 자, 프랑스 국방참모총장이 지금 미그 31에 킨잘 붙어 있죠. 킨잘 한 발을 쏠 수 있는데 미그 31이 이거 공중 발사해 보니까 명중률이 형편없더라. 여기 쏘려고 하면 이게 맞고 자기네들은 미터급의 CEP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완전히 꽝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상에서 쏘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공중 발사형 아니겠습니까? 지상에서 쏘는 거는 자신의 위치, 고도 이런 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이제 벡터 값을 주어서 때리는데 이거 이제 워낙 고속 기동한 상태에서 때리니까 정확도가 많이 흐트러지는가? 아무튼 이렇게 프랑스의 국방참모총장이 까보르다. 이거 완전 까보르다. 라고 하고 인증을 해주었어요. 러시아가 어떻게 대응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미국제 전차가 빨리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대공세에 힘을 보태기 위해 에이브람스 전차를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앞당겨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유럽 주둔군 지장물자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현실화될 경우에
러시아군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1대의 M1A2 전차를 공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에 어떤 버전의 에이브람스 전차를 공여할지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았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현지 시각 2월 20일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군사정치국 스탠리 브라운 수석 차관보는 현지 시각 2월 20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열린 IDX 2023 행사장에서 미 군사 전문지 브레이킹 디펜스와 인터뷰를 갖고 미 정부는 에이브람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미국은 내년 1분기까지 수출형으로 신규 제작되는 M1A2 SEP V3 모델 31대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는데요. 1년 이상 소요되는 전차 공급 일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우크라이나 전차 공여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운 수석 부차관보는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에이브람스 전차는 비축 장비와 신규 장비를 섞는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라며 일부는 구형이기는 하지만 미군은 대량의 에이브람스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가운데 어떤 모델이 우크라이나에 공유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난 1월 발표한 전차 공여 계획에서 신규 생산분으로 전차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것은 미군 치장 전차들이 모두 열화 우라늄 장갑재를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그동안 수출된 에이브람스 전차 가운데 열화 우라늄 장갑을 적용한 모델을 수출한 사례가 없어 미군 치장분 전차 우크라이나 공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차 공여 일정이 너무 늦다는 국내외 비판이 쇄도하고 1, 2세대 구형 열화 우라늄 장갑재가 적용된 M1A1 초기형 버전은 안전상으로나 보안상으로나 우크라이나에 공여해도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미 정부는 깊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7년까지 나토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지낸 벤 호지스 미 육군 퇴역 중장은 유럽에는 상당한 양의 에이브람스 치장 물량이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정말 절박한 심정이었다면 이들 물량을 풀어 독일과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시킨 뒤 두세 달 안에 전장에 투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과연 올여름 전까지 대량의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들어갈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에이브람스 전차 M1 이거 31대 주겠다라고 했는데 만들어서 주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미국이. 왜냐? 여기에 들어간 열화 우라늄 장갑재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 포탑 전면, 차체 전면에 열화 우라늄 장갑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보안이다. 이거 아무에게나 안 준다. 그래서 이거 빼고 티타늄 장갑으로 교체해서 새로 만들어서 준다. 그러면 내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뭐 전쟁 끝나고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쟁 끝나고 팔겠다는 건가?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게 전투기, 에이테킴스 다 주자. 이런 여론이 확 일어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하고 돌아가니까 지금 뭐 갑자기 어마어마한 VIP들이 키이우에 쇄도하고 있어요. 미 의회 대표단도 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가 되어서 미 의회 대표단도 왔고 또 이스라엘 의회 대표단도 왔고 그리고 이탈리아 총리도 왔고 이렇게 뭐 전 세계에서 마구마구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 또 좋은 말들을 하고 가죠. 약속도 하고 가죠. 거기에 전차 주겠다 이제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이 열화 우라늄 장갑 이거 줘서 되겠냐라는 게 미국의 원래 입장인데 이제 여러 설에서 지금 이 3세대 열화 우라늄 장갑인데 1세대, 2세대 이런 건 좀 줘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퇴역한 전 나토 지상군 사령관인 미 육군 퇴역 중장이 내가 잘 알고 있어.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데 우리 치장도에 있는 M1 전차 천지로 있어. 그거 생각만 있다면 두세 달 안에 그냥 개조해서 줄 수 있어. 라고 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M1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대공세, 이제 하계 대공세 때 등장을 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투기, 에이테킴스 이런 것들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네덜란드의 F-16 그리고 미국의 에이테킴스 빨리 줘서 우크라이나가 3월 말부터 대반격을 하는 여기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우리에게 큰 의문과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정말 엄숙하고 진지하게 사람들을 웃기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재밌는 뉴스를 만들어주는 이란이 이번에는 5세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지난 2013년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카헤르 313이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하는 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 무인 전투기가 곧 데뷔할 것이라고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현지 시각 2월 21일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가 운영하는 이란 항공산업기구 IAIO의 최고 경영자이자 혁명 수비대 공군 준장인 아프신 카제파르 장군은 카헤르 313을 무인 전투기로 변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작업의 기술 성숙도가 완벽에 가까워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제파르 장군은 서방 세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항공산업, 특히 자율비행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높은 자립도를 달성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10가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자체 개발, 제작해 다양한 무인기와 순항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제파르 장군은 최근 전쟁에서 이란제 무인기가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이러한 활약상이 전 세계로 소개되며 이란은 이제 자율비행 항공기 시스템 분야에서 신흥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다라며 카헤르 313의 무인 전투기 버전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란이 2013년 첫 번째 시제기를 공개하고 2017년 지상 택싱 실험 영상까지 공개한 카헤르 313은 페르시아어로 정복자라는 뜻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시아파 교리는 언젠가 구세주로 인간 세계에 재림할 이맘 마흐디가 313명의 장군을 거느리고 나타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란은 전 세계를 정복할 최강자라는 의미로 자신들의 스텔스 전투기에 카헤르 313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란은 카헤르 313이 실제 비행 가능한 스텔스기라며 비행 사진을 공개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기본 제공 배경 화면에 사진을 어설프게 합성한 것이 드러나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혁명수비대 육해공군을 막론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진지하게 코미디극을 찍고 있는 것인지 정말 심각하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카헤르 313. 조종사도 타고 있어요. 이게 2013년 이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내부 무장창에 4발에서 6발의 공대공 미사일도 장착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작은 덩치에 사람이 이렇게 커 보이니 얼마나 덩치가 작겠습니까? 근데 내부 무장창에 6발의 미사일, 이 랜딩 기어가 이렇게 커 보여요. 그 말은 동체가 작다는 말이죠. RG 비행기죠, RG 비행기. 이 사람이 직접 발표했어요. 공군 준장인데 우리로 치면 카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장 겸 공군 준장이에요. 이게 이제 카헤르 313을 전시해 놓은 모습인데 이제 이게 움직인다. 이게 진짜 스텔스기다. 라고 주장하고 2013년에 이렇게 택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이거는 그냥 RC 비행기이다. 여기 아무것도 없다.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 왜냐? 이 지금 랜딩 기어가 이렇게 무게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조금 이 압력을 받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때 평가를 했죠. 그리고 날개가 이렇게 밑으로 꺾어 버린 거는 그냥 폼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아니면 스타워즈를 너무 심취해서 봤는지. 그래서 이 카헤르 313의 그때 이 칵핏 조종석을 보면 이야, 이 조종관 한번 보십시오. 무슨 뭐 그냥 파이프 하나 꽂아 놓고 뭐 한 것 같은. 또 RC 비행기도 이것보다는 간단하지 않겠죠. 이렇게 아주 심플한 조종석. 이게 바로 스텔스 전투기다.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 6발의 공대공 무장도 들어간다. 라고 했던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AI 기술 집어넣어서 무인기로 만든다. 라고 하는데 지금 지금 샤헤드 123 이거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무인기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전 세계 90개국이 문이 쇄도하고 줄 서 있다라고 발표한 사람 아까 그 준장이에요. 말도 안 되죠. 9개국도 아닐 텐데. 자, 그래서 이 카헤르 313 비행은 하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게 봐, 비행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뒤에 꼬리에 뭔가 이렇게 열도 나오고 있는 모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높은 산 위를 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뭐냐?
마이크로소프트 우리 이 컴퓨터 켜놓으면 배경화면에 좋은 경치 뜨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띄워주는 그 배경화면 좋은 경치 바로 그겁니다. 그거에다가 아주 어설프게 이렇게 삽입했다가 아니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사진이잖아 해가지고 들켜버렸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공군만 이러냐? 아니죠. 전방위적으로 해군은 뭐 이런 거 화물선 하나 갖다 놓고 이거는 항공모함이다 라고 해서 샤히드 로다키 항공모함, 이게 항공모함 같아 보입니까? 이렇게 보여줬던 적이 있고, 육군은 T-72 중국으로 한 96식 전차 이런 거에다가 헝겊대기 이제 씌워놓고는 이걸 가지고 4세대 전차다, 세계 최초의 4세대 전차다 라고 자랑했던 카라르 전차예요. 근데 러시아가 사실은 깠죠. 이 주포 이거 T-64 이런 데 들어가는 아주 구형 주포다라고 이제 다 이렇게 밝혀버렸는데 이것도 이제 거짓말임이 드러났고, 공군은 또 이렇게 코사르, 이거 누가 봐도 그냥 F5 아닙니까? 과거 이제 팔레비 시절에 샀던 F5 로우급으로 샀던 거, 그거를 자신들이 A사 레이더에다가 뭐 해가지고 4.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했다, 개발했다, 자체 개발했다 라고 주장하는 누가 봐도 F5인 이 코사르, 이런 것까지 정말 아주 다양하게 웃겨주는데, 이번에는 그 카헤르 313, 카헤르는 정복자 페르시아어로, 313은 뭐 불교로 치면 제석천이 천군을 데리고 오는 뭐 그 장군 313명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그럴싸한 그 스텔스 AI 무인기가 등장하겠다라는 소식인데, 아유 재밌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